오늘은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항해서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항일 의병운동, 의거활동, 애국개몽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국권 회복운동이 전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총칼을 들고 맞서 싸웠던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의병으로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일어났던 을사의병, 중기의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운동은 바로 지금 여기서 맞서 싸우자라는 것을 내세우는 운동이었는데요. 초기의 의병운동으로 1895년에 을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성황후 시의 사건, 을미사번과 그리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명령, 단발령이었는데요. 이것을 이 을미의병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양반유생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효를 한 것이다 라면서 양반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의병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의병장은 이소응, 유인석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과 효를 강조하는 양반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 활동이다 보니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겠다라면서 해산을 명령하자 곧바로 해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을사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일어난 중기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인데요. 원인은 을사조약 체결 강요가 원인이었습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양반, 평민, 상인, 농민 등 다양한 세력들이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는데요. 최익현, 민종식 같은 분들은 양반 유생입니다. 특히 최익현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개항 당시에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개항을 하려거든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소서 라고까지 하였던 아주 강경파였는데요.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 최익현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병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사로잡혀서 대마도에 유배 보내졌고 대마도에서 단식투쟁 끝에 순국하는 그러한 활동을 펼쳤던 분이 최익현입니다. 신돌석, 이름도 평민스러운데요. 이 신돌석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양한 계층이 우리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의병활동에 합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민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군대 해산 조치였는데요.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해산 이후에 당시 서울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란 분이 자결하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가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가전 자체가 한계가 있자 해산된 군인들이 결국은 의병활동에 합류하게 되었고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자 의병활동의 화력과 조직력이 대폭 증가해서 의병운동이 아닌 의병전쟁의 수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병활동에
의병활동에 많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교과서 39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9페이지 선생님의 펜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보이나요? 자, 이 아이는 아무리 많이 보아도 15살, 16살 이하로 보입니다. 이런 나이 어린 소년도 의병활동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병 중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 이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분 옆에 있는 한복을 입고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30대, 40대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청년도 의병 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의병 전쟁에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의지였는데요. 의병운동의 흐름은 정미의병 이후에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13개 연합부대가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총대장은 이인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기 얼마 전 총대장 이인영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인영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큰 고민에 빠지게 됐겠죠. 근데 결론은 아버지의 장례식 더하기 아버지의 3년상까지 치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총대장 이인영의 사퇴 이후에 서울 진공작전은 일본의 우수한 화력 그리고 조직적 체계적이지 못한 의병운동의 움직임 속에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 의병활동의 흐름은 호남 의병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호남 의병을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토벌하게 되면서 결국은 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국외 무장 독립투쟁으로 계승되게 됐는데요. 이 의병들은 국외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병운동은 우리나라 국권회복운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운동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본에 맞서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의병운동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의병운동은 한계 또한 뚜렷했습니다.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양반유생이었는데요. 양반유생은 성리학적인 가치만을 중요시했으며 양반과 평민을 신분적으로 차별하는 의식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령을 어겼다라고 해서 평면 출신 의병장 김백선을 처형하고 그리고 13도 의병 서울 진공작전 당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아버지의 장례 3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병운동이 실패했던 것, 이것이 의병운동의 결정적인 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활동의 의거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훈,
장인환이란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슨이란 미국인을 암살하게 됐는데요. 스티븐슨은 제1차 한일협약 당시 외국인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일본의 우리나라 통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 자신의 고국 미국을 방문해서 일본의 조선 통치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한 전명훈과 장인환이 이 스티븐슨을 암살하는 의거 활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한제국의 의병장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던 안중근 의사는 을사조약 체결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을 간섭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사입니다. 이재명 의사는 을사조약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 체결의 1등 공신이었던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처단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나인영, 오기호 의사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던 을사오적을 암살하고자 자신회라는 암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적 암살단의 활동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1910년대 특히 일본의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은 다시 애국계몽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